지금 대구시의 어떤 추진 방식, 공론화 방식이라는 추진 방식이 대구시청사 이전에 과연 적합한 방식이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공론화 방식이 아닌 뭐 주민투표 방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각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은 순서와 관계없이 무순으로 각 한 1분 정도만 해서 할애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부분? 예, 의원님부터.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이 공론조사는 예.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는 수기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방식인데 예.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 가지고 예. 이 방식을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론조사는 창반이 아주 경명하게 갈리는 경우나 단순한 여론조사나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다수결로 결론을 내기에는 부적당한 사안에 쓰는 방식인데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실시가 됐는데 불특정 다수가 사안을 잘 모르는 채로 여론조사에 응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요 공론화 방식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공론조사하고 이 여론조사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어떤 수동적 시민들의 직감적인 어떤 의견에 이제 의존하는 반면에 공론은 충분한 이 정보의 제공 바탕 위에서 학습과 토론, 수기를 거쳐가지고 결정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천사 건립은 대구의 어떤 100년 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어떤 여러 전문적인 요소를 고려해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신청사 이전 건립 문제와 관련해서 이 공론화 조사 방식을 선택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이 공론화 조사 방식을 이제 선택해 놓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는 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그 부분은 뒤에 또 항목이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해 주시죠. 다른 분이 또 제가 비슷한 생각이니까 제가 이어서 말씀하십시오. 이어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분에 정리할게요. 2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해 하셨습니다. 그죠? 의원님께서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한 방식은 신고리 원전, 공론화 과정 등 최근 선행 사례를 보면 주민투표 대비해서는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수긍할 수 있는 절차를 볼 수 있겠으나 문제는 공론화 추진 방식 자체가 투명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논란을 최소화하고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시민 250명이 선정하는 방식은 저는 보다 신중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부분에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시죠. 이어서 이야기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쪽에서 저는 이제 좀 이후에 신중하게 좀 다시 토론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수 의원님. 저는 그 전에 의원님들 얘기하신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공론화위원회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뒷 항목이 또 있거든요. 단지 공론화 방식이 좋으냐, 아니면 주민투표 방식이 좋으냐, 아니면 여론조사 방식이 좋으냐, 뭐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라든지 또 250명의 시민 참여라는 문제 부분 때문에 저는 주민투표의 방식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박정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타당한지는 잘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느낀 바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게 좋죠. 저는 이제 대구시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공론화 방식, 주민투표 방식, 설문조사도 다 좋고 여론조사도 좋으나 어떤 대구시에서 이제 대구시가 가지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는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 대구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론화 방식이든 좀 채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이 공론화 방식을 먼저 선제에 두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좌충우돌하는
면들이 많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각구에서 알아서 이제 각자가 예.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예, 이런 맞습니다. 이제 우리 예. 국민들의 이제 의견을 수렴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또 다른 방식의 지금 우리가 유치위원회를 예. 이제 설치하는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소모적인 비용을 쓰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진행하면서 조금 대구시에 약간 원망이 되더라고요. 예. 왜 대구시가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을까? 예. 대구시에서 우리가 지금 구에서 이거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예. 방식이 좋은지를 먼저 채택을 하고 난 다음에 예. 우리들한테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예, 해서도 좋지 예.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예. 아쉬움을 많이 예, 가집니다. 저도 사실 이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그다음 항목에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전 절차를 논의하는 공론 지금 또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공론화위원만 있고 그 공론화위원가 있고 또 주민 대표를 뽑히시는 분 250명 외에 또 전문가 자문 그룹이 또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대구시가 지금 주장하는 공론화 자체에도 3가지 그룹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내용을 듣지 않으면 내부 분들한테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이게 실제 또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전문가 그룹이 하는 일, 또 주민 대표분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이래서 지금 뭐 주민 대표성 이야기도 있고 지금 공론화 구성과 진행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각 지금 구청이나 구군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공론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 신청사 건립한 거는 좋지만은 예.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예. 몇 가지 그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예. 첫째는 어떤 형태의 어떤 목적의 신청사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결정 단계에서부터 예. 시민의 수의로 결정되어야 하는데 예. 이 부분에서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예. 오히려 그 간주도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또 그런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시민의 이제 수기를 통해 가지고 형태나 목적이 정해지면은 예. 그에 관한 배점 기준도 예. 시민들의 어떤 수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참여인단 250명의 대표성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 일부 시민의 수기로 이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예. 어떤 최소한의 대표성과 공정성은 담보되어야 되는데 예. 이 250명은 전체 우리 대구 시민 250만 명 중에서 0.01%밖에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최소한 1% 2만 5천 명은 예. 이게 시민 참여 인단에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떤 그 조작의 가능성,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어떤 조작의 가능성도 줄어든다고 봅니다. 예. 특히 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소문에 의하면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분이 다음 총선에 이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분이 출마할 지역에 예. 이 신청사가 들어선다 그러면은 예. 이거는 문제가 처음부터 어떤 공정성의 문제에서 심각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그 정치적 그 후폭풍도 예.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 딱 이게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총선 이후로 예. 좀 이렇게 그 결정 시기를 늦추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예. 이 추진 과정을 이제 보면은 11월 달에 시민 참여인단을 구성해 가지고 12월 달에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 수기를 통한 공론 방식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이 시민 참여인단 구성이 너무 늦습니다. 예. 그 충분한 학습과 토론, 수기가 정보를 제공받으려 그러면은 11월 달보다 훨씬 그 이전에 구성돼 가지고 이 시민 참여인단이 정보를 받고 그걸 통해 가지고 수기할 예, 수 그렇죠. 있어야 이 공론화 조사 방식의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예, 그 15년 전에 끌어오는 거를 뭐 사실 갑자기 지금 주민 대표 250명에 대해서 250명이 수기 과정을 거치려면은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좀 얼렁뚱땅 이렇게 이런 부분을 사실 뭐 시청 공론화위원회에
각 구청이나 구군의회에서 제기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혹시 그러면 제기를 했었죠. 예, 제기를 좀 했었죠. 무시됐습니까? 제기를 했던 부분들 이어서 좀 예, 말씀하십시오. 예. 부분들인데 아까 시민 50명, 250명에 대한 선정 방식이 신중히 논의돼야 된다 하는 이유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시민 참여단 구성 절차를 본다라면 시민 참여단 이제 저희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모집에서 홈페이지를 좀 개설해서 신청 받아서 무작위로 예. 랜덤 방식 선정해서 공정성 확보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고요. 그 구성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대구 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 참여단임으로 해서 권리 후보지 시민이 제어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한 이 지역에 이제 우리가 시민이 제외되어서는 안 되고 남녀 성비, 연령대, 직업군 등 다양하게 구성을 좀 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싶고요. 비공개 선정 방식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구군별로 동일한 결정권을 좀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도 있고 구군별 인구수 비례해서 시민 참여단 구성수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수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시민 참여단이 선정된 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출제진처럼 일정 기간 외부 접촉 차단하고 분리된 공간에서 단시간 입시 선정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우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홍보 관련해서 감점 기준 제시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 좀 하고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난 5월 7일인가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완화된 감점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당초 제시된 기준보다는 또 허용폭을 좀 완화해 준 점은 뭐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고 뭐 환영할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달순군 입장에서 본다라면 타 후보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소에 대한 인지도가 좀 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출발 선상에 출발한 것이 또 아니라고 좀 느끼는 부분이 좀 있고요. 달순군에 대한 예전 이미지, 즉 거리가 멀고 낙후되었다는 막연한 그 오해를 좀 해소하는 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우리 달순군 입장에 본다라면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제시되길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 뭐 달순군은 대구시 기준에 맞춰서 홍보를 하는 부분들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요 계속 말씀드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이 컷오프 방식의 중간 심사 도입에 대한 문제 좀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에서 그 1차 후보지 4곳 중에 2곳 정도를 결정하는 방식은 전 행정력의 낭비일 뿐 아니라 1차, 2차 선정 기준이 상이한 점, 그래서 선정 기준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라면 공성 문제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컷오프된 후보 지역의 불복 문제와 시민 분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평가, 즉 컷오프 없이 1차 평가로서 후보지를 결정한 것이 탄력된 후보 지역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김 의원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식선과 권익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구성 부분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성이 20명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시 공무원이 3명이고 자유한국당의 시의원이 3명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명 중에 나머지 시장이 추천하는 분이 7명이고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분이 7명입니다. 대구시청 건립의 정책은 지금 가장 거대한 사안이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과 시의회장의 추천의 구성 부분에 대한 신뢰성을 쌓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시청사 입지 선정의 기본 계획을 연구하고 있는 용역업체인 대구 경북연구원은 대구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올린 문제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저희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후적지가 자체 발주했을 때 타당성의 영역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다 자기 지역구가 1등이 나온 것처럼 이거는 답정여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죠. 답이 정해져 있는 연구라는 부분에 답과 거진
똑같은 결과를 도출하지 않겠냐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의 낭비의 몰매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한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250명의 시민참여단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뭐 수기 민주주의를 내세워서 원탁회의라든지 뭐 각 부분의 뭐 설명의 토론회를 뭐 한다는 게 12월 초에라고 아까 11월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2월 초에 시민참여단이 구성된다고 들었고 12월 말에 최종 예정지가 결정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250명에 대한 참여단이 뽑혔고, 그 부분들이 얼마나 토론장에, 원탁회의장에 수기 과정을 참여할 것이라는 수 있겠냐 하는 그 부분도 담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고 시민참여단이 구성된 비전문가인 일반 시민들이 뭐 하기는 저희의 이 시청사 이전의 100년 대계를 걸고 중대 문제에 대한 부분을 2박 3일 안에 평가 결정을 낸다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에 대한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고민이 과연 있었나, 그분들이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언론 보도에서 2차 공론화 회의를 하고 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시민들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장을 만들겠다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 중대한 결정의 상황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존치라는 부분까지 있는 중국 입장도 있는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의 판타지 게임을 뭐 하는 듯한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이것은 이런 구조로 지금 현실로 나간다면은 바르게 갈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예.